교양 좀 차려요. 교양? 미치겠네. 너 교양 있어? 그게 네 교양의 기집애야? 나는 이게 내 교양이다. 그러면 해줘요. 아니 부금 까는 게 너무 웃기잖아. 알았어 다시 해보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식이 뭘 알아의 순디입니다. 이게 뭐 공식 인사 같은 거야? 아니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오늘 같이 걸스 나잇을 함께 할 분을 모셔봤는데요. 가인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고요. 예랑가랑이라는 유튜브를 친구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랑가랑의 가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가랑님으로 불러드려요? 아니면 가인님으로 부를까? 가인으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덕분님 인사해 주세요. 망한 유튜버 덕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그럼 안 되지. 이런 거 안 돼? 안 돼? 뭔가 좀 더. 이런 거 아니? 날 것을 하라며. 안 돼. 오늘 그래서 이 두 분과 함께 저희 걸스 나잇을 함께 하면서 옆에 팝콘도 있죠. 이런 거 같이 조금씩 주워 먹으면서 저희 오늘 그냥 편하게 그냥 평소에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같이 이야기해볼 주제 바로 도파민입니다. 우리를 도파민에 빠지게 했던 작품들 얘기를 좀 해보면서 함께 과몰입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약간 로팡 같은 거 보시면서 좀 과몰입하셨던 그 쇼츠 최근에 좀 화제가 됐잖아요. 대단했죠 그거. 깜짝 놀랐는데 너무 좀 재밌게. 어디서 그 이런 천한 개지가 들어와서 걸치는 거야? 아니 나 이제 소공작이다. 또 요즘 로판 이런 거 좀 열심히 보시고 계신가요? 요즘도 한 20-30개 돌려보고 있긴 해요. 아니 왜냐면 그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는 게 기다려야 무료거든요. 3다무여가지고 그 하나 보고 이제 시간이 좀 남잖아요. 3일이나 하루 정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또 다른 거 몇 개 더 보고 이렇게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30개 정도 되긴 했어요. 지금 몇 개 보고 있는데 또 이 31개를 보고 있대. 카카페에서 글쎄 폰 압수. 여보 알림 봐야 돼. 아니 난 이제 소공장이다. 아니 그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보면은 좀 내용이 안 헷갈리세요? 안 헷갈려요. 왜냐면 약간 뭐랄까 내가 요새 약간 릴스, 쇼츠, 막 스레드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보니까 내가 약간 짧게 기억하는 것에 특화돼 있어요. 도파민에 절여졌구나. 완전체가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작품을 이렇게 토막으로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맞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얘가 얘를 네. 뺨 때렸다는 것만 남고 맞아요.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이름은 잘 모르겠고 이름은 확실히 모르고 가끔 왕국은 기억나긴 해요. 왕국을 기억해요? 네, 발디나 이런 거. 네가 들어본 것 같아. 어디서 나오는 거더라? 그 너에게 빼앗은 왕관. 거기 나오는 게 발디나. 그 주인공 사는 동네죠 거기. 네 맞아요. 그 안에 막 그 현자애들 같은 거 있는. 맞아, 거기 거기예요. 맞죠? 네. 아니 이런 정보가 간헐적으로 기억이 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한 번에 여러 개를 보는 것의 폐해가 아닐까. 병렬 독서 네, 같이. 병력을 독서. 병렬 독서. 덕분님은 어디서 도파민 충전하고 계세요? 저는 뭐 이것저것 다 보거든요. 뭐 드라마도 보고 로판도 계속 일하느라 봐야 되고 해가지고 보는데 어느 정도 이런 것들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뭘 봐도 그냥 도파민이 안 나오는 그런 경지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작가님들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뇌가 무너져 내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파민을 불러일으킬까 해가지고 그 도파민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본 작품 중에 자비는 없습니다 라고 있는데 초반에 핵심은 그거잖아요. 얼마나 이제 얘가 당하는지, 얼마나 얘가 수모를 당해가지고 얘가 잘 되는 걸 보고 싶게 만드는지가 중요한데 이제 보통 그냥 뭐 남편한테 뭐 뺨 좀 맞고 시어머니한테 좀 학대 좀 당하고 잠깐만 남편이 때려요? 남편이 때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남편이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제 얘가 방에 딱 들어갔거든요. 자기 침실에 갔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 소꿉친구가 얘를 부르는 거야. 왔니? 하면서 내 남편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오케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모든 걸 다 뺏겼거든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이렇게 체념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 줬잖아. 그때는 무슨 소리야, 아직 이게 남았잖아 하면서 얘가 손에 가진 걸 보여주거든요. 아직 남은 게 있다고. 근데 그게 부모님 유골함인 거야. 얘네 부모님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부모님도 다 죽었거든요. 근데 부모님 유골함을 들고 오면서 자, 아직 이게 남았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가 빨리 이걸 달라고 해요. 다시 내놓으라고, 내 유골함 빨리 내놓으라고 하면서 막 얘는 목걸이를 뺏으려고 얘는 유골함을 뺏으려고 하고 있는데 잠깐. 거기서 갑자기
남편이 나와가지고 중재를 한 척하면서 친구 편을 들진 않겠죠? 친구 편을 드는 수준이 아니라 칼로 찌르는 거야. 와, 그래서 몸싸움을 하다가 하고 뒤를 보니까 남편이 나를 칼로 찔렀어.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정도의 도입부가 나와야 이제 도파민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그거에 나오더라고요. 유골함에서 나와버리고 말았어. 유골함은 도파민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좀 재밌게 봤어요. 근데 어때요? 좀 도파민 나오죠? 도파민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짜증나는데요? 너무 화가 나는데? 어디다가 불 지르고 싶어 지금. 너무 화나가지고. 저는 요즘 약간 이런 식으로 제 도파민을 채워주고 있는 게 요즘 쇼트드라마. 맞아, 그거 너무 재밌잖아.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요. 릴스 쇼츠 넘기다 보면 갑자기 나오는 거 있잖아. 한 여자가 있었다. 아버지가 뭘 했다. 약간 뭐 그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이거 누가 결제를 할까? 이렇게 저예요. 저가 결제를 해요. 제가 결제를 하는 그 사람이고 쇼폼 드라마 되게 어플 여러 개인 거 아세요? 맞아. 그 엄청 많아요. 진짜 여러 개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다 결제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광고 내리면 네. 한 일주일 정도 주기로 그 다음 화 나와요. 삼다무. 근데 저는 못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써서 본다는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치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안 보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 그걸 어떻게 참아? 돈을 내고 치료를 하는 개념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앱 하나 지를 때 몰아봐야 돼. 그 앱에서 서비스 하는 거 이거 얼마 남았어? 며칠 안 남았어? 다 봐 하면서 끝까지 다 봐야 돼. 지금 아마 내일까지거든요. 저희 지금 일주일 결제 해놔가지고 집 가서 보셔야겠네요. 오늘 집 가서 가야 됩니다. 그 쇼트드라마도 도파민 수준이 아니라 저를 또 아프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알고 보니까 친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형제가 있는데 그 3형제 모두 이 여동생을 엄청 아껴줬는데 알고 보니까 친딸이 아닌 거야. 진짜 친딸이라고 다른 애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걔랑 이제 주인공이랑 3형제랑 같이 있는데 새로 온 친딸이라고 주장하는 그 친구한테 그동안 못했던 사랑을 다 몰아주느라 얘가 뒷전으로 되는 거야. 삼형제들이 그 별달? 그거 맞죠?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이미 다 봤어요. 이것만 하면 다 알아. 이것만 다 하면 다 알아. 진짜 그 딸이 그 친딸이라는 애가 엄청 나쁜 애여갖고 완전 영약하게 막 온갖 술술 다 써가지고 걔를 나쁜 년을 만들어가지고 막 괜히 막 밀치고 막 자기가 넘어진 척하고 그러면서 막 오빠한테 언니 저 때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빡칩니다. 그거 보면서 요즘 도파민을 열심히 채우고 있어요. 그거 봤어요, 그거? 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네. 이제 좀 가난했거든요. 애 손자 이렇게 돌봐줬는데 그 며느리가 그 가난한 손으로 어딜 만지냐,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디 우리 애를 만지냐면서 그 시어머니 손에다가 막 과산화수소 같은 거를 막 뿌려가지고 막 아파하고 있는데 아들은 그 와중에 며느리 편을 들고 있는 거. 꿈꾼 거 아니죠? 약간 멜라토닌 먹고 꿈꾼 같은 느낌인데? 아니, 이런 도입부가 있어야 이제 본다니까요, 진짜. 저는 시어머니라고 해갖고 그건 줄 알았어요. 그 시어머니를 자기 약혼남의 숨겨진 여자 같은 걸로 착각해가지고 뭔지 아시죠? 착각해가지고 막 자기 시어머니를 막 데려다가 막 어디 호텔방에 가둬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걔가 아니 제가 어머니예요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와갖고 땀싸 들고 딱 때리고 어디서 말을 올려 이러면서 아니 내가 어머니 쫙 이러면 아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러는데 네 말 같은 거 들을 필요 없어 이러고 막 물 뿌리고 막 이러는 그런 있거든요. 이런 약간 도파민 터지는 내용들 혹시 최근에 뭐 로판이나 이런 거 보셨던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너에게 빼앗을 왕관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 왕국에 조그만한 그 왕녀가 있는데 얘가 어릴 때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가 정복 전쟁 나가거든요. 정복 전쟁 나가는데 꼬마애니까 보고 싶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이라고 편지 썼는데 아니 엄마 아빠가 그냥 정복 전쟁 다 끝내고 오면 되는데 갑자기 돌려가지고 딸이 보고 싶다니 집에 가야겠건 해가지고 오다가 첫째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 부모 잡아 죽인 년 해가지고 진짜 학대를 하거든요. 근데 걔한테 이제 사랑한 남자가 생긴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인데 너무 좋아하니까 조국에 병사 내주고 뭐 용 목도 막 베서 갖다 주고 그 왕국에 되게 현자의 돌이라는 엄청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것도 훔쳐가지고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빠가 마수랑 싸우다가 갈기갈기 찢겨 죽어요. 오빠가요? 네, 오빠가 죽어요. 오빠는 무슨 죄예요? 오빠는 동생 잘못 둔 죄로 죽어요. 근데 죽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어찌됐든 그렇게 나라 망하게 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가 배신을 해요. 그 여자랑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다 버리고 성녀랑 결혼을 하거든요. 뭐 하는 새끼? 근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낳은 아이는 황태자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황궁으로 불러요. 근데 반년 만에 죽어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제 신탁이 내려오는데 나랑 내 딸의 그 존재가 있으면은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박박 긁어 모아가지고 폐물 긁어 모아서 딸내미라도 이제 도망을 시키려고 제 사촌 동생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제발 애 데리고 가줘 했는데 사촌 동생도 저를 배신을 해서 딸내미도 죽고 이제 나도 죽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사촌 동생이 말해요. 자기는 그래도 이번에 배신한 거 덕분에 황비가 될 거다. 첩이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독약 먹고 죽어가면서 약간 저주 퍼붓거든요. 근데 그거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회귀를 해서 그 남자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요. 잠깐 이 모든 내용이 한 1, 2화 안에 끝나는 거죠? 1화죠. 1화. 1화지. 일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 댓글에 그런 악플 진짜 많았어요. 이런 남미새는 처음 본다. 이런 남미새- 역대급 남미새는 처음 본다. 남자에 미쳐가지고 부모 죽여, 왕국 말아먹어, 보석 갖다 줘, 오빠 죽어, 다, 자식도 다 죽어. 그래서 엄청 욕먹었었어요 그때. 약간 남미새 갱생기라고 말이 좀 많았어요. 맞아요. 갱생 되시나요?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3단무라서 다는 못 봤어요. 이거 2다무 정도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이미 많은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약간 내가 지금까지 본 도파민 그런 장면들 중에서 이거는 진짜 1등이다. 이건 진짜 못 이긴다. 내 최후의 카드 이거 진짜 아무도 못 이기는 그런 도파민 터지는 장면이 있을까요? 제가 일단 포문을 열어볼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제 도파민 터지는 드라마 중에서 루비 반지라는 아 루비 반지. 루비 반지가 레전드. 이거 진짜 1등이야. 아 루비 반지. 그것도 맞죠, 최고야. 맞죠. 이 루비 반지 뭐냐면은 이게 둘이가 이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얼굴은 다르게 생겼는데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는 동일 인물이죠. 언니가 엄청 잘 나가는 막 뭐 아나운서고 재벌가 남자친구도 있고 엄청 잘 살아. 근데 그 동생은 항상 그거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언니가 이제 그 남자랑 약혼을 해가지고 루비 반지를 맞춥니다. 약혼 반지를. 약혼 반지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맞추고 둘이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동생이 언니 뭐 반지 되게 예쁘다. 그래서 언니도 착해. 그래서 그래? 뭐 한번 껴볼래? 막 이래요. 그래서 껴봅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차가 빡 이래가지고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제 엄청 큰 사고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둘 다 얼굴이 완전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동생이 먼저 깨어나요. 근데 쌍둥이라서 둘이 유전학적으로 동일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누군지 몰라. 그래갖고 이제 미래 그 약혼남이랑 엄마랑 다 와가지고 얘야 뭐 괜찮니? 이러는데 내가 아니라 나를 언니로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 언니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걔는 깨어나지도 못했대. 그래서 이게 기회다. 이참에 인생을 바꿔보자. 자기가 그 언니인 척해요. 그래서 얼굴도 그 언니로 성형을 합니다. 그 성형 완벽하게 현대의학이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루비 반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삶, 언니의 삶을 약간 자기가 살게 되는 거야. 저는 그 세상 그 누구의 도파민을 갖고 와도 루비 반지를 이길 수 없다. 뭐 덤벼 보시겠어요? 창작이라는 것을 처음을 할 때 하수는 스토리를 써요. 그 다음에 스토리에서 기승전결을 쓰다가 이제 고수가 되면은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표현을 연구해요. 접근이 다르다. 접근이 어떻게 달라. 표현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내 남자의 여자, 하유미의 교양 강좌. 이거는 표현이 엄청난 거야. 왜냐면은 이게 내연녀를 참교육하는 거는 너무나 많은 작품에서 하잖아요. 물도 뿌리고 맞아요. 싸대기를 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야. 홍준표 너 하면서 그냥 가가지고 교양 그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이 여자를 참교육하는 사이다를 그냥 말로 다 줘버리잖아요. 막 딱히 막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교양 좀 차려. 교양? 이거 대사 다 외우고 계시죠? 당연하지. 이건 필수 교양이죠. 교양 좀 차려요. 교양? 미치겠네. 너 교양 있어? 그게 네 교양의 기집애야? 나는 이게 내 교양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가자. 이러면 가자고. 이것들이 어딜 토끼 하면서 이제 머리 잡고 한다고. 그게 얼마나 재밌어. 이런 표현, 이런 대사. 이런 게 이제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표현이. 저는 또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봤던 저 진짜 밤샜거든요. 저희 눈의 빙. 누군가 내 몸에 빙이 있다. 맞죠? 제가 악녀란 악녀 많이 봤지만 거기 그 사황녀? 그 너무 짜증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저는 뭐가 짜증나냐면은 별로 그렇게 탐나지도
하지도 않는 거를 탐하는 캐릭터가 너무 짜증나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 있어? 신혜리, 정교빈 그게 뭐라고? 정교빈 그거 뭐라고 그거를 재벌. 아니 근데 걔 그렇게 탐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재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짜증나는데 그 분이 이제 노리시는 분이 그 대공? 어쨌든 예, 그 주인공의 남편분 그분을 이제 노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날 괴롭히잖아. 근데 사실 그 남자는 그렇게 좋은 남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랑 결혼하면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이 약간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면서 나를 막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약간 아니 저랑 결혼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고 쟤 짜증나는 남자인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짜증난 상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ING예요. 막 엄청 도파민은 아닌데 약간 좀 엄청 색달랐던 거. 그러니까 악녀를 죽여줘의 그 어떤 주인공이 또 빙의를 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로판 쪽에 빙의를 하게 되면 되게 약간 거기에 잘 적응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 빙의한 주인공은 진짜 그 세계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서울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그 난간에 자기가 몸 던지기도 하고 독약 있으면 독약 먹고 그 다음에 칼로 자기 배를 막 이렇게 찌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스토리 흐름에 약간 인과유 뭐 그것 때문에 뭐 독약 마시면 그거 수면제 되고 그다음에 난간에서 떨어지면은 갑자기 밑에서 누가 받아요. 허허 발이 미끄러지셨군요. 약간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칼로 이렇게 자기를 찔렀을 때는 약간 괴한이 찌르고 도망갔는데 목숨에는 지장 없습니다.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나갈 수 있으니까 걔가 진짜 막 마녀도 찾고 그 주술사도 찾고 진짜 막 배신가도 찾고 막 죽기 위해서 약간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되게 약간 좀 도파민이었어요. 그러면은 도파민 하면은 좀 생각나는 노래 같은 거 있으신가요? OST 같은 거? OST? 네. 왜냐면 그 도파민 터지는 장면에는 항상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빠밤 빰빰빰 막 이러면서. 아 저는 그거 빠바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그 EDM 믹스도 있는 거 알아요? 그 민소희가 그 뛰어내리려고 협박하면서 그냥 여기서 죽어버릴 거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딴딴딴딴딴딴딴 하면서 그 EDM으로 나와요.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딴딴딴따다다 이러면서. 이게 근데 사실 그 도파민 터지는 장면에 약간 상징적인 모두가 이제 알고 있는 OST의 상징이죠. 도파민 OST. 아내 욕 이거 혹시 로판화 되신 거 아세요? 맞아. 저 그 영상 만들었어요. 맞아요. 광고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팬심으로. 팬심으로. 이거 나왔습니다. 이거 로판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민소희 파세요? 아니면은 저는 근데 시네리 좋아해가지고. 근데 여기 진짜 웃긴 게 그 아내이거 보셨어요? 네, 다 봤어요. 그 거기 이제 시네리 막 이러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근데 로판인데 이름이 시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 막 에리카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에리카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되게 로컬라이징 돼 있거든요. 로컬라이징이 되게 잘 돼 있고 거기 시엄마가 나오는데 원래 그 금보라 그 금보라님의 그 연기의 독보적임 있잖아요. 그 김순옥 작가님의 극본과 금보라 배우님이 만나셨을 때 너 아주 시엄마를 알기를 개같이 하는구나. 아주 시엄마 먹는 게 재미있지? 이러면서 서커스 구경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지? 얘 아주 그냥 표를 끊고 구경을 하지 그러니? 이거 그 말투가 로판 시어머니가 얘. 근데 로판 시어머니는 원래 아까 말한 거 있잖아. 이 천안 계집애가 어디서 설치는 거 이렇게밖에 안 하던데 여기는 막 아주 티켓을 끊고 구경을 하지 그러니?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그 금보라님의 말투로 시엄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 진짜 그거다. 그 깔이다. 그 막장 드라마를 어떻게 로판으로 그대로 이식을 해왔구나 하는 그 맛이 있어요. 예. 도파민 OST 하면은 또 그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유명한 We Are Like 그 알죠? 그 겨울에 막 다 모두가 막 여왕처럼 모시잖아요. 그래서 언니 이거 크루즈 여행 쓰실까봐 아이패드에 영화 좀 담아왔어. 어머 왜 이런 걸 또 신경 써?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러면서 못 말린다니까 이래놓고 갑자기 저녁에 겨울에 그 야심한 생각에 이렇게 처벅처벅 걸어가다가 그 숨소리 알죠? 그 소리가 탁 하면 이제 염자가 일어나가지고 딱 그때 그 1화는 진짜 대단했어. 이것도 진짜 역대. 김용남 배우님이 그때 작두 타셔가지고 미쳤습니다. 가인이 혹시 생각나시는 OST 뭐 있으신가요? 드라마 OST 맨날 스킵을 해가지고 지금 기억나는 거는 엄청 옛날 드라마인데 그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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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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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저는 그거. 오!
이거 하늘이 지어인가? 아닌데? 아니야 그거다. 미실. 공주님. 이 미실 나올 때마다 이러잖아. 그거 하면 이제 고현자 눈썹밖에 안 봐요 이제. 갑자기 딱 끌어안으면서 네가 죽인 것이다. 네가 죽인 것이다. 너 때문이다. 동생이 모두 죽은 것은 너 때문이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했네 이 사람. 해봐요. 싫어. 안 할래. 제가 죽어드릴 테니까 아 싫어. 안 할래. 안 해봐요. 할래. 아니 해보세요. 아, 왜? 제가 죽어줄게요. 아, 아니, 진짜? 되실 거니까 아 해보세요. 진짜? 네, 제가 알았어요. 죽어줄게요. 알았어요. 그러면 해줘요. 아니 부금 까는 게 너무 웃기잖아. 알았어. 다시 해보자. 좋아요. 사람은 실수. 아니 음악이 집중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실수까지 해야 돼요. 실수까지 나와야 돼. 그 실수할 수 있습니다까지만 나오면 제대로 안 본 거야. 또 도파민 하면은 또 생각나는 명대사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부의 세계 보셨죠? 봤죠? 부부의 세계에서도 다 알고 있어 나. 내가 해줄게요. 말만 해. 진짜? 그 같이 밥 먹는 시즌 뭔지 아시죠? 막 얘기를 하다가 김희애 씨가 재밌니? 재민이 한 다음에 오늘 시 선생님 좀 이상하시다 이러면 이거는 저기 그 한소희 씨 엄마. 한소희 씨 엄마가. 남편 때문에요. 어머, 방금 뭐야? 그래서 남편 이 장면 맞죠? 맞아요. 뭐 왜요 이러니까 바람 났거든요 이 사람. 그 옆에서 그리고 한소희 씨 약간 또 이렇게 막 약간 불편한 티를 내. 임신한 거 괜찮냐고 하면서. 맞아. 남편이 바람 나는데 그게 이 집 딸이다. 이 집 딸이랑 바람 났거든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당신 내 딸한테 말 조심해 이러면. 너무 잘해. 당신 딸부터 조심시켰어요. 맞아. 이거야. 남의 남자는 껄떡거리면 안 된다. 앞만 몸이 달았어도 남의 가정 파탄 내는 건 나쁜 년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거야 이거. 넌 진짜 미친년이야 이러면서 막. 머리 확 때리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하하호호 웃고 있다가 갑자기 김희애 씨가 딱 이 자세를 하면서 재밌니? 이러면 거기가 진짜 레전드. 저희가 이제 뭐 도파민 도는 OST부터 도파민 도는 명대사 얘기까지 쫙 다 해봤는데 인물로 조금 좁혀가지고 내 인생에 도파민을 주었던 인물이 있는지. 문동은. 너 지금 불이 무섭지? 아니 너무 잘해. 또 문동은처럼 좀 살아보려고. 왜냐면 진짜 걔는 진짜 인프제의 복수가 뭔지를 보여주는 그 전형인데 그 몇십 년을 그렇게 다 털어 넣어가지고 서늘하게 다 메말라버린 그 분노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고 그리고 걔가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감정을 드러내. 거기 기억나죠? 이사라 마약으로 나락 보내버린 다음에 이거 네 짓이야? 이거 네 짓이야? 이러니까 그 막 띵띵띵띵띵띵 막 그래. 나랑 살아도 절대 이대로 나락으로 안 떨어질까? 그래? 그럼 어디 이것도 한번 빠져나가 봐. 기상캐스터 A씨 이러니까 막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라는 빠져나와도 넌 못 빠져나와. 넌 초범도 아니잖아. 이러니까 가가지고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이러면 이게 바라보다가 이거 알죠? 이렇게 보다가 엄청 나지. 하면 그때 하면 그때 필리핀 가는 비행기에서 그걸 봤거든요. 소름이 돋아가지고 비행기에서 저는 더글로리에서는 초반에 사람한테 돈 뜯어낸 다음에 너 이제 천국 못 가. 이런데 갑자기 문동은 씨가 그래? 하더니 약간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지금 하나님이랑 합의 봤어. 괜찮으시대. 나이 먹을까 이제 이판사판이다 이거야? 큰일 나 살아야. 이판사판은 불교 용어야. 잠깐만. 큰일 났어. 너네 주님 개빡쳤어. 너 지옥행이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전 약간 이런 도파민 터지는 얘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복수를 위해서 차근차근씩 뭘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더 재밌거든요. 사실 복수를 하는 것도 물론 재밌긴 하는데 저는 그 일순간에 그 사이다 때문에 희열을 느끼기보다는 그 쌓아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좀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동은 장면 중에 하나가 진짜 별 장면 아닌데 그 초반에 같이 공장에서 일하던 그 친구랑 같이 막 수집하잖아요. 정보 수집하잖아요. 그거 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혜정님 그 여자는 막 이제는 인스타그램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동은이 딱 받아들더니 이제 페이스북이 아니고 인스타그램이야? 봐야 될 게 왜 이렇게 많니? 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맞아. 노력하고 있어. 왜? 아 왜냐면 저도 그 계획하고 이걸 막 이뤄내는 게 재밌지. 딱 그 복수하고 딱 갑자기 연애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팍 식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도파민 터지는 이야기를 한번 신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열기를 그대로 이어가지고 월드컵 한번 해봅시다. 아주 치열어. 좋아요. 자, 가보자고. 부음 아니에요, 부음? 요번에 갖고 온 월드컵 주제는 이걸 여기서 끊어? 웹툰 드라마 최고의 클리프행어 월드컵입니다. 그래서 클리프행어가 뭐냐면은 드라마나 이런 거 마지막 장면 같은 거 이제 딱 끊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 결제 또는 다음 화를 기다리게 만드는 그 최고의 그 끊는 부분. 전문용어로 절단신공. 오. 그런 말을 혹시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원래 있는 거예요? 유명해요, 이거. 절단신공 얘기 유명해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절단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갈게요. 안방에서 친구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함 또는 이제 평소 차갑던 남주가 주인공이 위험한 일을 겪었다는 걸 듣고 달려와 눈물을 흘림. 정말 죄송한데 이거는 비교가 안 비교가 안 된다. 눈물 흘리는 거 관심 없어요. 치워주세요. 네, 울든가. 솔직히 말하면은 로맨스를 이렇게 잘 느끼지 않는 사람들 처져. 이 장면을 처진다고 느껴 우리는. 지금 복수를 해야지 무슨 달려와가지고 눈물을 닦아주고 앉았네. 그만 이런 울자.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만 울자. 일어나자. 다 울었니? 그럼 이제 할 복수를 하자. 그만 울자. 약간 그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게 편의점 앞에서 어떤 남자가 울고 있었어. 비켜 이지. 약간 그 그거 느낌으로. 있잖아요. 부산에서 울고 있으니까 아저씨들이 마, 니 왜 우노? 해서 아, 저 길을 잃었습니다. 하면 마, 저쪽 가서 울어라. 그거 있잖아요. 저리 가서 울어라. 무섭다. 부산 무섭다. 안방에서 친구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함. 이거 그 사랑과 전쟁 아시죠? 사랑과 전쟁에서 죄송한데 5편에 한 번씩 나옵니다. 저는 5편에 한 번씩 불륜 저지르는 장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새로워. 이쯤이면 거의 퍼포먼스죠. 보라고 하는. 보라고 하는 거죠. 자, 가장 완벽한 클리프 행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갑시다. 다른 여자가 남주의 팔짱을 끼는 것을 목격함. vs 행복해 보였던 인물이 마지막 순간 갑자기 총으로 이거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거 첫 번째 거는 약간 너무 클리셰가 많은 게 끼었더니 알고 봤더니 사촌이거나 맞아요, 사촌이거나, 예, 누나거나 엄마거나 여동생이고. 예. 맞아. 그래갖고 오해했더니 알고 그 보니까 오해에서 뾰루퉁했다가 서로가 질투한다는 걸 깨닫고 더 가까워지는 결국에 로맨스를 더 키워주기 위한 장치일 뿐인 거야. 저는 이런 장면 뭐가 싫으냐면요. 이렇게 막 오해를 해가지고 나 그때 봤어. 그때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그 남자 진짜 주인공이 너터 웃음 지으면서 약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약간 못 말리는 듯이 웃으며 너 설마 그때 그거 말하는 거야? 그거 내 사촌 동생이야. 얘는 맨 처음에 막 하하하 웃으면은 얘는 막 계속 화나 있어. 그래 근데 뭐 계속 이렇게 뭐가 이러고 웃겨? 있어. 막 이러고 뭐가 있는데? 웃겨 이러고 있어 이렇게. 근데 행복해 보였던 인물이 마지막 순간 갑자기 혼자 총을 이거는 진짜 완벽하죠. 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총성이 울려 퍼진다. 갑시다 이걸로. 자, 다음. 이건 약간 제목 같네요. 소설 속의 빙의인데 내 최애랑 마주침.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그런 걸 상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좋아해요? 아, 내가 좋아하는 작품. 작품 뭐 좋아해요? 아, 뭐가 있을까? 내 남자의 여자? 내 남자의 여자의 아니야. 빙의에서 하유미 씨를 만나는 거야. 근데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 뭐 악녀를 너무 동경하는 거지 나처럼. 근데 이제 그래서 악녀가 나오는 소설에 빙의를 해가지고 걔처럼 살아야지 했는데 어디 있을까 하고 몇 화를 찾아다니다가 마지막 장면은 하유미가 어머 얘는 누구지 하면서 온 거예요. 그쪽은 몇 살이에요?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이제 내가 만나고 싶었던 그 목표를 딱 이루는 순간에 무슨 대화를 할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거? 소설 속의 빙의인데 내 최애랑 마주침. 그러면 이러고 말 것 같아. 다음은
vs 여주와 남주가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이거 아침잭 후 아니에요? 이거 짹짹짹이잖아요. 아침잭 후는 오히려 이탈 구간이에요. 아침잭이 되기 전에 끊어야 절단 신공이지. 아침잭이 되고 난 다음에 아침이 나오면은 사람들은 그 도파민 다 막 나오다가 빠져나왔을 때 팔다리 저린 거 알아요? 아 이렇게 맞아 하다가 맞아요.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럼 여기까지 볼까 하고 나가는 이탈 구간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거는 관심 없습니다. 차라리 왼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얘는 보다가 나가. 아 이제 볼 걸 다 봤다. 아, 재미없어. 이제 볼 걸 다 봤다. 끝났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차라리 왼쪽? 차라리 왼쪽? 이거 아마 다음쯤에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소설 속에 빙의했는데 내 최애와 마주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신 당하고 죽는 순간 어린 시절로 회귀함. vs 주인공의 눈앞에서 가족이 처형남. 이거는 약간 동시에 일어나죠 보통. 사실 이거는 뭐 사실 반박의 여지가 없죠. 왜? 걸릴 것 같은데요? 어딘데요? 저는 어린 시절로 회귀함. 어디? 저도 어린 시절이요. 저도 어린 시절이야. 뭐야? 가족이 죽어봤자 괜찮은 그렇지, 게 근데 어차피 누구 어린 하나- 시절로 그래 어차피 네. 돌아가고 그리고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 맞아요.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 살 순 없어. 그리고 보통 이제 가족이 죽는 거는 초반에 죽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막 별로 안 슬퍼. 라포가 안 쌓여가지고 어머 가실 분이 가셨나 보다 나 이런 느낌이고 얘가 이제 이걸 잘 그 복수는 나의 힘으로 잘 장작으로 삼아가지고 잘 불타오르겠구나 이런 느낌이고 이제 어떻게 복수가 시작될까 그게 바로 궁금해지는 느낌? 배신당하고 딱 죽는 순간 눈을 딱 떴는데 또 아가씨 아가씨 일어나세요. 아가씨 일어나세요. 또는 이제 물 촥 끼얹고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뭔지 알죠? 한여가 한여가 눈 딱 한여가 일어나셔야죠. 해가 중천인데 이러면서 아니면 얘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때인 줄 알고 막 빨리 뭘 해야 돼 이러면은 막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아가씨.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어린 시절로 회귀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 거울 딱 봤을 때. 거울 딱 봤을 때. 회춘이 돼 있는 거. 회춘돼 있어. 근데 사실 저희 모르잖아요. 이게 보통 초반이니까 이 사람이 언제로 회귀인지 몰라. 근데 이제 거울을 보고 나서 이건 5년 전에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아는 거야. 아 5년 뒤로 왔구나. 난 모르니까. 그때 알게 되잖아요. 아니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큰 행사 같은 걸 말해줘. 맞아. 그런 다음에 뭐뭐 행사? 그건 분명히 언제 열렸었는데 그렇다면 아직 누구는 죽지 않았고 누구는 죽지 않았어 하면서 그걸 알려줘. 맞아, 우리 알려줘. 어디까지 뒤집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내가 바로 잡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준다고. 맞아요.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더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죠. 이걸로 갑시다. 네. 우리 너무 뜻이 잘 통하는데 지금? 주연급 인물이 옥상에서 추락하면서 애플 목걸이를 떨어뜨리는 자, vs 그 사람 살아있어. 애플 목걸이 너무 웃기네. 애플 목걸이 뭔지 아시죠? 그 UCLA 근처에 있는 그 사과파이 파는 집에 파는 애플파이 하면서 애플파이 그거 기억나요? 스카이캐슬에서 해나 떨어졌을 때. 이거지. 알죠? 이거잖아. 옥상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소리도 없어요 그때. 그냥 소리도 없이 그냥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눈물 주룩 흘리면서 그 위올라이드 리믹스가 돼 거기서. 원래 위올라이드 줄서 이렇게 리믹스가 된다고. 근데 그거로 치면 저는 왼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설아로 치면은 그냥 뭐 떨어져 죽겠지 이런 느낌인데 그 해나 떨어졌을 때 저는 진짜 다음 주를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왜 떨어졌을까? 해나가 자기 손으로 뛰어내렸나? 아니면 누가 밀었나? 밀었으면 누가 밀었지? 정신 나간 세리가 하버드 구라친 세리가 밀었나? 누가 밀렸는지 몰라. 그걸 모르겠어. 예서가 밀었나? 이래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저는 근데 약간 주연급 인물이 옥상에서 추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요? 맞아. 약간 연결돼서 약간 그렇지. 오른쪽 아닌가? 그렇지. 아니면 약간 왼쪽? 그래서 민서라도 방역 내내 살아있는 게 아니냐는 맞아요. 의혹이 끊이지 않았어. 그 사람 살아있어서 깜짝 놀라는 것도 물론 재밌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아내의 유혹에서 죽은 줄 알았던 구은재가 구은재 너 살아있었어? 라고 했는데 사실 아니어서 민소희였는데 사실 그게 구은재였던. 진짜 민소희도 살아있는 거 알죠? 맞아. 진짜 민소희 물에 빠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100화쯤에 엄마, 아빠, 나 돌아왔어 이러면서 엄마, 오빠, 나 왔어 이러면은 소희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진짜 그건 아무도 예상을 못 하거든요. 민소희가 살아있었다는 거. 그런 거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왼쪽 아니에요? 그런가? 근데 저는 그 사람 살아있어는 이게 중요한 게 주인공이랑 맞닥뜨려서 그 주인공이 너 살아있었어?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충격이냐?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는데 그 전화 통화에서 그 사람 살아 있었어라고 했는데 그거를 뒤에서 몰래 듣고 있던 사람, 악당이 들은 거지. 그래서 몰래 듣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내가 어떻게 죽였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보통 그 이제 병원에 누워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걸 알았으면 얘가 가서 또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쫄려가지고 미칠 것 같을 때 더 도파민 도는 것 같아, 확실히. 이거는 주인공이 아는 건 관심 없고 이걸 약간 악당이 알거나 그러면 더 도파민 도는 것 같다. 아 얘가 이제 무슨 일을 벌일지 무서우니까 그럼 얘가 또 얼마나 얘를 못 살게 또 굴고 어디까지 갈까 이제 그런 들켰으니까 이제 어떡해. 그런 면에서 좀 기대가 되는 거. 하긴 저는 구은재가 민소희라는 거 밝히는 것보다 신혜리가 구은재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네. 그때 신혜가 이제 칼자루는 다시 내가 지게 됐어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자신만만해가지고 이제 뭐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면서 이제 우리가 더 강자다 막 이러면서 걔가 그렇게 얘기할 때 얘가 이제 또 무슨 짓을 할까 하는 그런 게 있긴 해요. 아 이러면 고민되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떡하지? 근데 약간 그 주연급 인물이 옥상에서 추락하면 보통 약간 뭐랄까 로판에서는 회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놀랍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살아있어는 약간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살아있다 하면 약간 좀 약간 도파민이 좀 돈다 그래야 되나? 아, 그렇긴 해. 30개 정도 보셨으면 이제 사람 떨어지는 걸로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떨어졌구나. 그렇구나. 보통 한 약간 절반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번지를 하는구나. 그냥 많이 가는구나. 그러네요. 하긴 저도 해나 때 거 빼면은 사실 오른쪽이 압도적이긴 해요. 이렇게 배신을 한다고? 아니 근데 감히 배신을 해? 분이 너? 연민정이다 연민정. 장보리에서도 큰 며느리가 죽은 줄 알았는데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님이 살아계셨다고 이걸 알게 됐다거나 아니면은 장보리가 자기 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 딸이 살아있어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럼 이제 그 뒤에 무슨 짓을 할지 그거는 되게 기대되는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저도 이걸 반박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옥상에서 추락했을 때 도파민 터졌던 걸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저도 지금 해나 빼고는 그치 해나가 근데 진짜 이거긴 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 분의 의견을 받아서 그 사람 살아있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 주변 모두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이를 돕고 숨겼다는 사실을 깨달음 vs 주인공이 모두에게 숨겨왔던 본인 소유의 상단이 있음을 밝힌. 근데 이게 약간 도파민 결이 다른데 왼쪽은 맞아요. 이제 복수의 시작이고 오른쪽은 복수의 끝이라서 맞아. 솔직히 저는 왼쪽을 약간 좀 손들어주고 싶어요. 맞아, 이건 끝이고 이거는 이제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왼쪽은 이제 무슨 이거 딱 그거잖아요. 그거 완벽했다. 나를 둘러싼 모두가 맞아. 나를 속이고 있었다. 그거잖아요. 여다경 씨가 그 필라테스 강사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다니는 김희애 씨의 그 친구. 인절미 닮으신 그분이요? 맞아요. 저 거장분들 진짜 좋아해요. 그 위로 언니가 둘이거든요. 뒤태만 봐도 알아요. 맞아. 임신한 거.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널 봐주고 있었던 건 네가 이 감독 장난감이어서야. 계속 이 감독 시간만 끌지. 이건 생각 안 하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가다 하긴 멍청한데 약도 없으니까 이러고 나간다니까 이렇게 이 손에 페이퍼 타월을 이렇게 확 대면서 멍청한데 약도 없으니까 이러고 가는데 거기 진짜 개멋있긴 해요. 개멋있는데 저도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 알고 있었잖아. 친구라면서. 그렇게 말하기 전에 미리 말을 해주든가. 그러니까 좀 말해주면 어디 덧나? 왼쪽? 그럼 왼쪽으로 갑시다. 네. 무도회에서 악녀가 내 드레스를 따라 입은 vs 빌런이 주인공의 인생을 망치려는 계획을 짜고 웃음. 오른쪽. 저도 이거는 악녀가 계획을 짜고 웃는 거. 근데 이 왼쪽에 악녀가 내 드레스를 따라 입었을 때 만약에 좀 주위 평판작을 좀 해놓은 친구라면 확렬하든지 막 위에 옷을 좀 벗어준다든지 하는 약간 한 약간 탑하는 루트가 있는데 예, 근데 오른쪽은 이제 시작이라서 맞아. 약간 저 시작의 맛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도회에서 악녀가 내 드레스를 따라 입음이 좀 초반에서 일어난 상황인지 후반에서 일어난 상황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 초반에서 저러면은 이제 다들 악녀 편이죠. 근데 요거는 솔직히 좀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1화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고생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면은 쪽을 당하는 거고 중간부터 나오는 거면 이제 저 악녀가 얼마나 저 드레스 따라 입은 걸로 이제부터 수모를 당할까 얼마나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난자 당할까를 되게 기대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뻔한데 오른쪽은 이제 약간 가끔씩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진짜 악녀한테 끝도 없이 승기를 어디까지 지어주는지 모르겠다. 그럼 언제 얘가 이기지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 무서운 게 그 도파민이 나오는 게 있어. 대체 무슨 짓을 할까? 오른쪽. 오른쪽으로? 좋아요. 드레스는 좀 약하다. 가자. 다음. 전생에서 나를 죽도록 괴롭혔던 전 남편을 회기 후 다시 만남. 이건 재수 없죠. 자,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엑스레이 장면을 보며 소견을 말함. 근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엑스레이 소견을 말해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 일단 왼쪽에 힘을 살짝 주고 싶은 게 일단 남편 딱 만나본 순간 이제 거기서 복수 계획 시작이거든요. 진짜 갈기갈기 찢어줘야 돼요. 이거 쫙쫙. 네. 김치처럼 아까 말했던 그 너에게 빼앗을 왕관 같은 거 보면은 아들 죽이고 딸 죽이고 근데 나는 버리고 새 여자 아내로 맞고 그리고 내 사촌 동생 처부러 맞고 드리고 예, 보물은 다 승승장구하겠지. 빼앗고 예. 복수하겠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용서할 수 없죠. 왼쪽은 보통 남편들이 꼭 하기 전에 5만 가지 나쁜 짓을 다 해놓잖아요. 맞아요. 막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칼로 나를 찌른다든지 뭐 떠밀어가지고 죽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생아 만들어 오기. 에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꼭 얘네들은 그거 알죠? 첫 등장할 때 환심 살려고 하잖아요. 나랑 맞아요, 전생에 맞아요. 결혼했던 애니까 그래서 환심 살려고 막 사람 본 척하면서 막 안녕하세요 영애님 막 이렇게 얘기해 올 때 얘가 좀 어떻게 대처할지 얘를 저렇게 반질반질하게 웃으면서 호감을 표하는 애를 얘는 진상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쳐낼지 이게 좀 궁금한 느낌? 근데 저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엑스레이 장면 보면 소견 말하는 거 저게 다음 결제를 엄청나게 유도하는 장면이긴 해요. 그래요? 사실 아. 왜냐하면 약간 요즘 쇼트에서 봤죠. 쇼트 양산형 쇼트에서 봤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보다가 이제 드라마들이 정말 나쁜 게 무료 결제를 한 15화까지 열어놔. 16화부터 결제를 해야 돼요. 근데 15화에서 진짜 온갖 고초를 다 겪다가 진짜 막 얘 진짜 어디까지 불쌍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15화 마지막에 갑자기 안타깝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근데 지금 임신도 하셨대. 그 모든 헐.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다가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육성으로 에라 이러면서 진짜 핸드폰 집어 그럼 던졌어요. 이탈 구간이네. 이탈이네. 그리고 결제를 했어요. 그래요? 에라이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결제를 해서 봤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 소견을 말 안 하면은 조금 후킹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건 환자분 사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뭘까? 왜 뭔데? 내 몸에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말을 안 하면 조금 전 쫄깃할 것 같은데 소견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소견이 만약에 혼외 임신이면 만약에 그러니까 귀족 여식인데 약혼자가 따로 있고 하룻밤 실수를 했을 뿐인데 임신이 돼서 집안 주치의가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죠? 하고 심각하게 말을 하는 씬이라면 아니면 그런 건 어때요? 누구랑 잔 적이 없어. 근데 임신하는 거. 이건 좀 작중에서 그런 게 묘사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면은 대체 왜? 근데 심지어 무서운 게 뭔가 그 중간에 그 전 남편이라든지 그 나쁘게 했던 애들이랑 뭔가 약간 스킨십이 있었던 것 같은 분위기가 한 번이라도 연출이 됐으면 이게 그 전 남편 앤지 지금 남자의 앤지 그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약간 누구 앤지 맞추는 건 누구 재밌겠다. 앤지 이건 그게 좀 괜찮겠다. 짜릿해가지고 임신입니다라고 했는데 네? 누구지? 누구지? 정확히 누구의인지를 모를 때 그러니까 전 남편의 애면은 얘는 이제 역대급 시련에 처한 거잖아요. 다시 맞아요.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거를 생각하면 좀 오른쪽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간 맘마미아네요 세계관이. 맘마미아 세계관인데 그럼 오른쪽? 네, 오른쪽. 오른쪽? 좋아요. 설득에 성공하셨네. 갑시다. 자, 빌런이 주인공 인생을 망치려는 계획을 짜고 웃음 vs 내 주변 모두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이를 돕고 숨겼다는 사실의 깨달음. 약간 트루먼쇼 같은 거잖아요. 나 빼고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뭔가 특히 진짜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 알면 얼마나 열받아. 둘 다 죽여버릴 거야. 생각해봐. 뭐 갑자기 막 예리님이 그러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진짜 가만두지 않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망가뜨려주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갑시다. 안방에서 친구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함 vs 배신당하고 죽는 순간 어린 시절로 회귀함. 근데 왼쪽은 그냥 가지라고 주고 차라리 오른쪽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격하고 배신당하고 죽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더 큰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가 더 낫지 않나? 맞아요. 배신당하고 죽는 순간 어린 시절로 회귀하는 게 아무래도 좀 강력하죠. 그쵸. 그러면 요거는 뭘로 갈까요? 오른쪽이 저도 낫지 오른쪽. 자, 갑시다. 다음.
아,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엑스레이 장면 보면서 말하기 행복해 보였던 인물이 마지막 순간 갑자기 혼자서 이건 내 이길 수가 없다. 오른쪽이죠. 그래서 고민의 여지 없죠? 왼쪽은 어떻게 이제 미래밖에 없는데 오른쪽은 이러고 나서 갑자기 과거 얘기할 때도 있고 갑자기 이제 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게 약간 좋지 않을까요? 오른쪽? 오른쪽 갑시다. 갑시다. 자, 다음 소설 속의 빙의인데 내 최애야 마주친 vs 그 사람 살아있어. 이제 첫 번째 건 보내주죠. 아까 약간 부전승처럼 부전승처럼 왔기 때문에 부전승이래. 어그로 올렸다. 좋습니다. 그 사람 살아있어. 그래서 팽팽해질 것 같은데. 좋아요. 회귀와 살아있어. 여기부터 이제 어려워지네. 자, 그 사람 살아있어 vs 배신당하고 죽는 순간 어린 시절로 회귀했다. 그 사람 살아있어는 그 어쨌든 우리가 몰랐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쪽이 좀 더 궁금해지지 않나. 저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악역을 죽인 순간 그 악역도 나를 죽여서 회귀를 했는데 그때 알고 봤더니 내가 열심히 내 온몸 갈아서 죽였던 그 악역이 알고 보니 걔도 똑같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약간 좀 더 충격일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오른쪽. 맞아요. 저 배신당하고 죽는 순간 연출이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시계 돌아가는 연출,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바닷속에 빠지는 물속에 푼다. 왜 그렇게 물속에 빠지는지 모르겠어, 진짜. 서서히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가면서 심해스로 빠지면서 만약에 다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맞아요. 라고 하고 갑자기 딱 눈 뜨거나. 아니면 어떤 초월적인 공간에 불려나가가지고 맞아.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다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해. 그리고 눈 뜨니까 사라질 거. 그런 케이스? 그 사람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럼 갑시다. 모두가 사랑하는 코드예요. 자, 이거는 행복해 보였던 인물이 마지막 순간 혼자서 총으로 이렇게 할 때. 근데 사실상 결승 같아. 예, 왜냐면은 이거는 저는 생각나는 작품을 얘기하면 스카이캐슬 1화 엔딩이랑 부부의 세계 1화 엔딩이랑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네. 아니면 그 두 번째 내 주변 모두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이를 숨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수를 다 한 뒤에 허무해서 죽었. 총으로 죽음 이렇게 되면 갑자기 왼쪽이 좀 더 갑자기 창작을 할 수도. 근데 저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냥 바람, 외도 이런 거는 약간 저 찢어 죽일놈 이런 보다는 하나의 소재예요. 약간 빙의 같은 그런 느낌의 소재라서 저는 이런 걸로는 막 충격을 먹거나 그러진 않는데 아니 근데 그걸 본 거야 핸드폰에서. 며칠 전에 야 남편 좀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아우 너 그거 신경과민이야 했는데 그렇게 카톡 보내고 바로 내 남편한테 네 와이프 지금 선우 지금 들어간다 조심해 이런 걸 발견한 거야. 그런 문자를 봤다. 예리님이 그런 걸 생각해봐 뒤로 이렇게 다른 문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낀 인형 다 불태우기. 그렇죠. 그렇게 저는 그래서 남편이 외도했다는 것보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맞아 나를 듣고 속였다는 있었다는 거. 게 너무 저는 쇼크였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쇼크, 놀라움 약간 이런 느낌인데 클리셰도 뭣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맞아요. 이건 충격을 주는 클리셰도 거잖아. 아니었어. 이건 진짜 행복해 보였던 인물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혼자서 총으로 딱 쏘면은 무슨 일일까? 사실 생각해보면 서울의대 아들이 합격하고 갑자기 이렇게 된 거니까 맞아. 대체 왜? 하긴 왜라는 거를 궁금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왜 도왔을까는 딱히 궁금하지 않고 맞아. 그냥 도왔다는 사실이 열받는데 맞아. 이거는 왜? 대체 왜? 이게 있네. 저는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섰어요. 저도요 그럼 왼쪽. 왼쪽으로. 저 팔랑귀라서. 마지막 순간 총성으로. 자, 그럼 결승입니다, 여러분. 행복해 보였던 인물이 마지막 순간 혼자서 총으로 빵 했는데 살아있다. 하면 했는데 그 사람 살아 있었어. 영재 엄마 살아있어.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영주만 살아 있었어. 영재를 돌아오게 하려는 영재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영재 엄마의 고차원적인 퍼포먼스였던 거지. 그럼 너무 재밌겠다. 근데 저 마지막 순간 총으로 그거는 약간 클리셰보다는 이제 약간 자주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신선함에 대한 충격이었던 것 같고. 신선한 충격인데 그 사람 살아있어는 정말 많이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볼 때마다 놀라움.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저는 약간 이거는 두쫑쿠 vs 버터떡 같아요. 그 버터떡은 약간 어서 많이 본 모양에다가 먹으면 약간 붕어빵 찰떡 도너츠 같은 느낌의 그런 이게 어서 왔는지 알겠는데 두쫑쿠는 카다이프 처음 보는 거 그 피스타치오 맛에다가 섞어가지고 그거를 마시멜로우로 피를 만들어갖고 감싼 무슨 다음에 생각으로 만든 거지? 이걸 어떻게 만든 거지? 하면서 먹었잖아요. 이게 뭐야? 약간 이런 거. 회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쫑크 미래에서 알아가지고 회귀해가지고 사업한 거 아니야?
어떻게 또 이번에도 설득되셨나요? 팔랑귀? 이제 또 팔랑귀라서 그리고 제가 또 버터떡보다 두쫑쿠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바로 입맛 취향 변경. 오케이. 아, 그럼 두쫑쿠로? 저 두쫑쿠 좋아요. 두쫑쿠. 네, 오케이, 두쫑쿠. 두쫑쿠. 결승 우승은 두쫑쿠였습니다. 우! 위올라이를 저희가 이제 결승을 올렸습니다. 두쫑쿠죠, AKA. 자, 그래서 오늘 저희 같이 이거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이제 뇌부터 장기 구석구석까지 절여져 있는 사람들끼리 브레인 모여가지고 락. 썩은 뇌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도파민 터지고. 어떠셨나요, 가인님? 저도 너무 재밌었고 약간 이렇게 약간 로판 이런 딥한 토크 하려 그러면 주변에 없거든요. 없어. 근데 여기 맞아. 와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맞받아쳐주잖아요. 약간 거기서 희열, 거기서 또 도파민 좀 살짝 더 돋았다. 약간 그렇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약간 하와수처럼 옆에서 같이 우와 쩔어 이런 거 해주니까 깔깔이. 깔깔이도 옆에서 우와 이러면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드라마 같은 거 워낙 많이 보고 뭐 명대사 이런 거 맨날 돌려보고 하니까 이런 거를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거든요. 에코잉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막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애들이랑 친구랑 통화하면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제 받아주지도 않아요. 맨날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으면은 막 그 사람 살아있어 이러면 애들이 그냥 전화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죄송한데 그러시니까 끊는 거 아니에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여기서는 하면은 전화를 끊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까르르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약간 좀 해방감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두 분 다 만족을 하셨다니 저도 호스트로서 굉장히 만족감이 듭니다. 오늘 같이 도파민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저희 계속 도파민 터지는 세상을 한번 같이 살아가 보자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